(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그래서 7차 대선 때 이후부터는 뭐 안 한다 그래. 아니 나 박정희인데 내 투표율이 53.2%. 근데 지금 김대중 신민당의 젊은 후보 김대중의 이 투표율이 45.2%?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면서 나 이제 더 이상 뭐 안 할 거야. 그렇지, 국민 직접 투표 안 할 거야.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하는 거야? 대통령 선거 간선제로 맡깁니다. 간선제를 하는데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왜 국회가 어떻게 됐으니까? 국회 해산됐으니까, 얘들아. 국회가 해산됐으니까 또 다른 국회 역할을 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을 하게 된다. 간접 투표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3선 개헌했잖아. 언제까지 몇 번 대통령 한다고 얘기했어? 3번만 할게. 나 3번까지만 딱 대통령 하고 이제 그만할게. 아니야. 대통령은 이 유신 이후부터는요,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중임이라고 해야 되죠. 다시 대통령을 하는 걸 중임이라고 그러잖아. 중임 제한을 철폐해요. 이것은 즉슨 무슨 뜻이야? 대통령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6년에 한 번씩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가지고 언제든지 중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 영구집권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투표만 해준다면, 간선 투표만 계속 같은 대통령이 나온다면 종신임기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종신임기요? 종신임기가 뭐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나라의 대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는 러시아의 푸틴, 그쵸? 자,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또 강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추천권이에요.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추천할 수가 있었어. 말이 추천이지. 이거는 사실상 국회의원을 임명해주는 거랑 뭐가 달라, 얘들아.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하는 게 가능했고,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이 3분의 1을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유신, 정우회를 구성했습니다. 정우회를 구성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정희의 유신 정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만을 선출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거, 사실상 임명하는 게 가능했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서 대통령의 힘이 엄청나게 세진 것 같지 않아? 말이 대통령이지 사실상 왕 같죠? 그쵸?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많은 선생님을 가르쳐 주셨던 많은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30 때까지의 박정희는 진짜 영웅이 맞았었다. 물론 한일 협정 가슴 아프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의 경제를 낳았기 때문에 되게 양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선생님은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이 한일 협정 진짜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또 편리한 산업 발전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근데 박정희가 만약 30 때까지 딱 7대 대선 전까지 3선 개헌을 하지 않았고 딱 그 30화국 때를 끝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우리가 쓰는 화폐에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 있었을지도 몰라. 마치 이승만 정권 당시에 초대 대통령이 화폐에 얼굴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말했죠. 군정기 때 결국에는 그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있는 화폐들을 다 정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을 좀
위인으로 생각을 했었어. 와, 진짜 정치 잘한다. 정말 경제를 잘 살린다. 또 무엇보다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을 했으니까, 이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나 고속국도들도 개통되고, 또 이제 1970년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가지고, 금명과 자주협동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운동까지 일어나서, 농촌사회도 이제 개발되는 운동들, 그래서 농촌 환경 개선과 소득이 증대해지고, 도시로 확산되는 운동들, 그러니까 일부 농촌 도시들도 다 도시로 확산되면서 국민 의식이 개혁되는 개혁 운동을 펼친 것도 사실이니까요. 한마디로 농어촌 개혁에도 기여를 했었던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또 새마을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조금 그런 거야. 만약에 30 때까지만 더 욕심을 내지 않고 박정희가 딱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민간 정부한테 정권을 이양하거나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양하면 안 돼. 국민 선거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다면 몰랐을까? 40 때 들어서 가지고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이 평가가 확 갈리죠. 맞아요. 지금 보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거의 왕과 가까울 정도로 바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긴급조치권이에요. 긴급조치권. 그리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국회 해산권.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임명할 수 있냐면요.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과 헌법위원회에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까지 얻게 됩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 임명권을 이제 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말을 함부로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잘못되겠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선생님이 이제 수업적인 내용을 이제 지인들이랑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건 아니야, 선생님 절대. 그러니까 막 이제 지인들도 선생님한테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면은 이제 다 답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해주다 보면은 아니, 박정희가 네 친구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철렁해. 과연 그 과거에 내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가 조금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언제 때? 이 유신 때 보여지는 것 같다. 대통령의 권한이 마치 말이 대통령이지만 왕의 권한처럼 강했었던 시기. 긴급조치권을 통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의 기능을 정지하면서 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며, 민주주의는 뭐야? 국민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헌법의 기능을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시기. 여기까지. 자, 잠깐 멈춰가지고 여러분들 필기해 주시고 지웁니다. 카메라를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하면서 마이크가 자꾸 꺼져요. 그래서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8대 대선. 이제 8대 대선을 할 때가 됐죠. 8대 대선 1972년 12월에 8대 대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글씨가 왜 이럴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하게 돼요. 간접 선거. 그래서 박정희가 단독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이에 또 큰 사건이 있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아내였었던 유경수 여사 사망 사건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북한이랑 또 크게 대립하는 사건이었었죠.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판문점 진짜 전쟁 날 뻔한 상황이었어요. 이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도끼 만행 사건까지. 자, 그리고 또 9대 대선으로 넘어갑니다. 9대 대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됩니다. 1906년이니까 몇 년이야? 2 더하기 6 해봐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질문해서 미안해. 자, 1978년 7월에 9대 대선을 하게 되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국민회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또 그에 의한 간접성어를 하게 되는데 후보자는 또 누구뿐이야? 그렇지, 박정희뿐이야. 그래서 단독 후보 박정희가 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신 체제가 결국에는 무너졌지. 그 종말한 계기가 뭐냐면 유신 체제가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오일 쇼크예요. 여기 드라마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나이든 회장님, 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그 나이든 회장님이 그 얘기 하잖아. 2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를 내가 왜 기억 못해? 몇 년도야? 2차 석유 파동 1978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닌가? 아닌 말고. 자,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오일 쇼크죠. 중동 오일 쇼크로 큰 경제 혼란을 겪게 돼요. 오일 쇼크가 뭐 어때서요?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산업혁명을 선생님한테 수업으로 세계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별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 원료로 쓰였던 것은 1차 때까지만 해도 석유, 석탄이었어. 2차 때는 석유야.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주 원자재, 원료의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석유가 없으면 더 이상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근데 국가 성장을 못한다. 특히나 또 이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는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계속 이제 동아시아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일부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를 침탈했었던 일본한테 석유 수출 제한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었고 그게 이제 뭐가 된 거야? 태평양 전쟁까지 가게 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얘들아. 자, 석유 금액이 이제 파동을 일으키게 되고 YH 무역 사건, 여기 가발 공장이었었거든요. YH 무역 사건. 이 가발 공장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YH 무역 사건은 따로 이제 링크를 한번 보내줄게. 한번 애들아 꼭 봐봐. 어쨌든 여기 YH 공장에서, 무역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 가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공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운동을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 여공들을 지원했었던 사람이 바로 김영삼이었습니다. YS. 자, YH 무역 사건이 이제 1979년 8월이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후원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공들을 후원하겠다,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 신민당 당시 총재였었던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돼요. 국회에서 제명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1979년 10월의 모습이고요. 그러자 아니 이렇게 김영삼까지 진짜 이제 뜨고 있었던 대통령 후보는 당시 될 수 없었지만 계속 이제 뜨고 있었던 젊은 사람들,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샛별 같은 김영삼이 갑자기 이제 국회에서 제명이 되니 사람들도 이 유신 정권에 반대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을 하게 되는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민주항쟁. 마찬가지로 10월이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0월이 다 끝나갈 무렵 10월 26일에 이제 11.6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1.6 사태, 박정희,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등 단원이 아니라 중학교 수준이니까 선생님이 이거 중학교 수준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단원이에요. 하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별도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 끝입니다. 고생 많았어요. 아무래도 정리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졌고 아직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유신 정권되었습니다. 안 끝나겠는데 이거? 조금만.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때는 경공업 중심이었잖아. 근데 이게 경공업에서 1차, 2차 때는 12차 아니다. 1차, 2차 때는 경공업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중화학 중심으로 3차, 4차 때는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유신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 때.
자, 그리고 이제 포항 제철소, 종합 제철 공장도 완공이 돼요. 종합 제철 공장도 완공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조선소가 70년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이제 현대소설 중에 하나가 김순 작가의 철인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고, 그 조선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때 이제 울산과 거제도 하면 딱 떠오르는 도시 어디예요? 그렇죠. 거제도죠. 거제에 대규모의 조선소를 건립합니다. 대규모의 조선소 건립.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첫 지하철,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됩니다. 1호선 개통된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창원 구미에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이제 수출 100억 달러를 1977년에 돌파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대통령의 그런 모습인 거죠. 박정희 정부, 경제대통령 같은 경제정부의 모습이었고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후에는요, 1979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감소합니다. 왜? 석유 파동 이후에 이제 원래 우리가 중동 건설 사업까지, 이제 두바이 알고 있지? 중동 건설 사업까지 이제 가면서 5.1달러를 획득해가지고 석유 파동 1차는 많이 극복을 했었어. 근데 2차 때는 경제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고 유신 체제의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게 바로 2차 석유 파동입니다. 1차 때는 우리가 중동 건설 사업 때 두바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든 오일머니를 획득해가지고 경제 성장으로 버텨볼 수 있었지만 2차 석유 파동 때는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었다.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